두 번째 이슈는 당 내부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이제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이 되고 나서 이게 선대위 구성이 너무 늦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이게 힘싸움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에서 막 언론에서 보면 지금 뭐 이준석 대표하고도 뭔가 좀 약간 신경전이 있는 것처럼 나오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하고도 좀 신경전이 있는 것처럼 나와요. 일단 첫 번째로 지금 그렇게 내부에서 좀 싸우고 있어요, 인선 때문에? 아니 그게 인선 때문에 싸운다고 할 수는 없고요. 이제 의견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의견들이 취합되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도 이제 요즘은 사람들이 이걸로 전화를 많이 하죠. 서로 전화를 많이 하고 뭐 총괄 선대 본부장부터 사실 좀 정해져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당에는 사무총장, 선대위는 이제 총괄 선대 본부장. 왜냐하면 사무총장이 이제 선거 자금을 또 관리를 해야 돼요. 근데 이게 대선 때는 선거 자금이 이제 진짜 수백억 단위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규모가 크고 또 선거를 치러본 분이 효율적으로 하실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게 선거 자금이긴 하지만 후보 입장에서는 후보가 이제 당무 우선권을 가지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는 호흡을 같이 맞춰본 사람이 편한 거 아닌가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고요. 근데 사무총장을 어떻게 하느냐 이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총괄 선대 본부장도 이제 여러 군데서 추천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의견이 또 조금씩 그렇지. 다르신데 뭐 그 중에 어떤 분은 후보가 제가 알기로는 그 이제 총괄 선대 본부장급의 한 두 분은 후보가 사실 8월 달에도 7월 8월에 찾아가거나 아니면 이제 자리를 같이 일하자 무슨 구체적인 자리가 아니라 같이 일하자고 제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좀 사정들이 있으셨어요 그분들이 그리고 고사를 했던 분들이세요. 근데 지금은 좀 적극적이신 것 같아요. 그분들은 또 입장이. 누군데요, 그게? 아니요, 그 얘기하기가 좀 뭐래요. 그래서 해주세요. 우리 김태현 변호사는 좀 알 텐데, 그죠? 나 대충 누군 얘기인지 알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근데 그분들도 그러니까 이렇게 이준석 대표는 또 딴 분을 추천을 한 것 같아요. 총괄 선대 본부장 기사에 나오잖아요. 네, 그죠? 권영세 의원님을 했고 딴 분들은 또 딴 분들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이 총괄 선대 본부장부터 좀 자리가 잡혀야 다른 자리가 잡힐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 어떻게 하느냐. 언제쯤 결정이 될까요? 이제 빨리 정리가 돼야 되지 않나? 근데 이게 우리가 늦어졌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게 민주당이 10월 10일 날 후보 선출됐나요? 한 달 근데 벌써? 11월 2일 날 선대위 출범했잖아요. 이거 보통 한 3주 가요? 그럼 3주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직 대선이 그때 옛날에도 뭐 한 12월 달에 대선 치르잖아요. 그죠? 12월 19일 전후로 대선이 치러지는데 10월 하순, 10월 중순 이때쯤 선대위 꾸렸던 기억도 나요. 어떤 때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무 늦는 건 아니다. 네, 늦는 건 아니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빨리 레이스를 좀 시작한 게 있고 그렇기 때문인데, 근데 아마 다른 캠프에 있었던 분들도 이제 같이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 것 같고, 그리고 또 한 분은. 다른 캠프에 있었던 분 중에서 후보가 놓친 분도 있었거든요. 뭐 이건 얘기해도 되겠지, 그죠? 이거 김용태 선배한테 후보가 이제 같이 일하자고 했더니 그날 아침에 원희룡 선배하고 일하기로 했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전에 들었어요. 맞아요. 예전에 처음에. 그래서 세팅할 때. 김용태 선배도 원희룡 선배 캠프에 있었지만 이렇게 같이 일을 하실 가능성이 커진 것 같고요. 왜냐하면 당의 사무총장도 지냈었고 그 다음에 또 뿐만 아니라 그 서울에서 선거를 치렀잖아요. 우리가 서울에서 뭐 지방에서 선거를 치르신 분들도 훌륭하지만 서울 선거가 참 또 어려운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김용태 선배도 어떤 식으로든 합류를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임태희 전 비서실장 그분은 어떠냐면 당에서 그 총괄 그 공약을 대선 공약을 개발했었어요. 그래서 그 직책이 아마 김기현 원내대표랑 거의 공동위원장으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김종인 위원장도 추천했다고 그 기사에 나오죠. 근데 사실 이준석 대표가 그 총괄 선대 공약 대선 공약 그 위원장은 임명을 했을 거예요. 대표가 되고 임명했거든요. 그러니까 김기현 원내대표랑 같이 공동위원장으로 임명할 정도면 이준석 대표도
그 능력을 높이 평가하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떤 역할을 맡으실진 잘 모르겠지만 고용노동부 장관을 했고 대통령 비서실장을 하고 이제 선거도 좀 치러 보셨기 때문에 정책하고 정무를 좀 연결하는 역할을 하실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그런 분들이 좀 더 그리고 권영세 의원님도 총선을 사무총장으로 치러봤죠. 네, 그렇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땐 종합 상황 실장을 하셨을 거야 아마. 그래 다 그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네. 추천한 거는. 네. 예. 근데 그리고 우리가 다선 의원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지금. 다 떨어져가지고. 예, 많지 되게 않아서. 슬프다. 근데 이제 총괄선대 본부장을 누구로 하느냐 이 문제가 있죠. 그래서 아 그리고 막 요즘에 기사상으로 많이 나오는 분이 이제 윤희숙 의원. 아 맞아 윤희숙 윤희숙 의원 얘기 많이 나오고 또 금태섭 전 의원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여기는 지금 뭐 이 지금 얘기가 좀 되고 있는 게 있나요? 뭐그 윤희숙 전 의원하고 금태섭 전 의원에 대해서도 후보가 기본적으로 호감을 갖고 있고 후의를 갖고 있는 건 명확한 것 같아요. 기사를 보거나 뭐 그 네네. 다른 걸 봐도 그래서 역할을 할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김종인 전 위원장이 또 추천했을 맞아요. 텐데 근데 이제 뭐 어떤 기사에서는 선대위원장 뭐 이렇게 추천을 네. 했다고 하는데 그거는 확인이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역할은 그분들이 좀 중도적인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또 정책적인 맞아요. 이미지가 있고 해서 역할은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 또 사람이 점점 늘어나. 그러니까 맞네. 지금 근데 몇 명 얘기만 해도 결국 이런 거잖아요. 선대위는 할 수 없어요. 네, 늘어나야지. 아니 뭐 일단은 보면 집토끼 산토끼인데 심플하게 집토끼 다 잡았잖아요 이거. 다 잡았어요. 홍이 나 안 가. 원유가 안 가. 니들끼리 해. 그러다가 집토끼 따라갈 것 같아? Never. 절대 안 따라가. 제가 말해 2030 화내지 마세요. 2030은 제 집토끼로 치는 거 아니야. 요번에 들어오신 분들이니까. 기존의 정통적인 보수 지지층들은 결집을 다 결집했어. 윤 후보가 아무것도 안 하고 매일 이렇게 잠만 자도 찍어. 왜? 정권 개최 열망 때문에 그래. 중요한 그리고 이미 조직 정배해가지고 집토끼 끌어모아 다 끌어모았다고. 중요한 거는 이제 산토끼 잡으러 가는 건데. 그치. 지금 봐봐요. 지금 저 공동선대위원장으로 금태섭 윤희숙을 추천했다는 보도 나가잖아요. 김종인 위원장. 진짜 그랬을 것 같아. 김종인 위원장 나도 스타일로 되게 좋은 봤을 카드라고 때.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까놓고 그래서 누나 선거 때 공동선대 한 일이 뭐 있어? 없어. 별로 없어 의외로. 없어요. 얼굴 마담이야. 실제 실무팀이 다 하는 거지. 뭐 공동선대행제 나가서 무슨 논평을 쓰기라니 조직 정비라기 하니 어디 가서 돈을 끌어오게 하냐. 얼굴 마담이라고. 마담. 근데 진짜 지금부터 거명되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윤석열 후보 당 지금 저 뭐야 경선 때 공동선대위원장 누구야? 존칭 빼고 주호영 존칭 빼고 김태호 박진 또 누구냐 또 뭐 하태경. 심재철 하태경. 뭐 어때 그래? 나중에 예. 거기랑 금태섭 윤희숙이랑 본선 나갔을 때 중도층 표할 때 얼굴 받으면 누가 좋아? 이건 승부 난 거야 이거. 두 번째 훨씬 낫지. 이거 뭐 선수도 뭐 아니 생각해봐서 진짜 미국에서 죄송한데 자 윤석열 국민의힘 공동 선대위원장 남자 주호영 여자 나경원 지난 당 대표 경선 때는 미친 듯이 싸웠지만 이제 원팀입니다. 가운데 윤 후보 왼쪽에 주호영 오른쪽 나경원 만세 이거랑 왼쪽에 금태섭 오른쪽 윤희수 만세 어느 게 좋아 그림. 답 나온 거야 이거는. 되게 죄송하지만 되게 훨씬 좋지. 이거는 무슨 내가 그동안 뭐 나경원 의원을 좋아했고 윤희숙을 싫어했고 이런 건 다 떠나서 심플해 선거는 중도층은 그럼 그림 나온 거라. 선거 전략을 기초로 해서 판단하면 그러니까 저도 딱 그 기사를 보고 그 두 분이 아니, 일단 얼굴 마담이건 뭐건 윤 후보 옆에 있는 게 굉장히 좋아 보인다는 그러니까 생각을 좀 했어요. 진짜 중요한데 선거는요 대선은 이기는 놈은 다 가지는 거예요. 맞아. 지는 사람은 울면서 가는 거야. 홍준표 의원 표현을 하면 지면 감옥이라며. 아니 그 도왔던 사람은 다 그냥 죽는 거야. 병신 되는 거라고. 그럼 대선을 이기려면 정말 범법행위만 다 해야 돼. 하다못해 담벼락 걷는 것도 해야 돼. 그렇지. 교도소 해야 된다고. 담벼락 걷는다, 걸면 뭐. 그럼 또 해야 돼. 안 넘어지면 되니까 교도소적으로 다 해야 돼. 그럼 측근이가 뭐고 피도 눈물도 없이 냉정한 겁니다. 성문이가 날 정말 도왔어 경선에서. 근데 본선 나갔더니 수염 있는 애 싫대. 성문아 미안해. 난 안 도와 너. 그러니까 진짜 그래야 돼. 미안해. 직권 한번 보자. 그래. 할자로 없다니까. 이겨야지. 그럼 그림 그치. 답 나온 거 아니야? 되게 심플하게 결정을 하네요. 심플해.
그러니까 이게 진짜 그 윤 후보 입장에서 굉장히 머리 아플 것 같아. 사람은 너무 많고 예. 또 거기다 또 이준석 대표 얘기, 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얘기도 다 좀 어느 정도 정리해야 되고 여기서 또 파열음이 있는 것처럼 대외적으로 비춰지면 지금 컨벤션 효과로 막 올라가는 지지율이 조금, 저거 봐라, 예. 저거 봐라고 또 깎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또 윤석열 후보가 본인이 후보인데 후보의 입장을 하나도 안 내고 따라만 할 수도 없고. 예. 예. 야 이게 진짜 이 삼각 방정식이라 그러더라고요. 이거 너무 힘든 일이다. 아마 더 고차 방정식이 될지도 몰라요. 더 고차 예, 방정식. 그러니까 벌써 머리 아픈데. 이제 고차 방정식이 되는데, 근데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저는 지난주부터 방송할 때 어떻게 얘기를 했었냐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초기 멤버였기 때문에 이제 홍준표 전 대표가 이제 그 패배 연설, 수락 연설 라고 해야 되나 그 승복 연설을 하실 때 전당대회에서 아 내 역할은 여기까지다 그리고 빵긋 웃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캠프 사람들도 내 역할은 경선까지였다라고 빵긋 웃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진짜. 일을 박수. 자 두아리파 노래 하나 틀어주지. 아니 우리는 약간 내가 하고 싶은 일 있죠. 다 사람들이 자기 얼굴 나고 체면 서고 막 후보 그의 옆에 있고 뭐 이런 걸 다 하고 싶어요. 그렇지. 근데 그게 아니라 필요한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잘하는 필요한 일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욕심을 좀 버려야 되겠구나. 네, 사람들이. 후보가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권력은 그 공간하고 연관돼 있잖아요. 공간에 가까울수록 공간이 밀접할수록 권력이 그렇죠. 저거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실은 우리 청와대 구조를 봐요.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아니면 대통령 수석 비서관들은 그 본관 건물이 없잖아요. 본관 건물이 없으니까 뭐라고 하더라도 부속실이 생각보다 훨씬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공간. 예, 공간이 중요한데 그래서 지금도 아마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도 저는 후보를 아주 초기부터 도왔던 멤버들이 있어요. 이제 그 정치하지 않고 아주 초기부터 도왔던 제가 아는 변호사 후배들도 있고 한데 거기는 좀 나중에 저는 후보가 좀 편하게 부속실이나 좀 그렇게 데리고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후보도 편한 공간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정치인들은 자기 몫인 거예요. 후보를 도왔을 때 뭐 얻을 수 있는 게 있든 없든 후보를 도울 기회가 있든 없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그게 자기가 감내해야 될 몫인 것 같아요. 무슨 다른 일을 하다가 후보 입장에서 다른 직장에 있는 사람한테 좀 와서 도와달라 그래서 사표 쓴 사람들 네. 있죠. 그런 분들한테는 후보가 진짜 책임감을 많이 그렇죠. 느끼더라고요. 그러니까 맞아요. 제가 말한 부속실 가고 뭐 이런 사람들은 그럴 수 있는데 정치인은 뭐 고마워해주면 좋지만 그냥 나도 내가 도와서 여러 가지 그 과정에서 얻는 게 있는 그렇지.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뭐 아주 이건 디테일한 거고 여러분 별 관심이 없으실 수 있지만 우리 같은 경우에도 저도 어떤 걸로 만족해야 되냐면 대변인을 하거나 공보 특보를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다음에 여러 사람을 만날 기회가 있었으면 난 그걸로 충분해야 되지. 내가 너무 많이 생각하면 서운해서 못 해요. 사람이 섭섭해져요. 기대를 하면. 예. 캠프에 있는 대부분 전 현직 의원이 두아 누나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그러기만 인간의 하면 지금 본성이 고민이 그런 없지, 것이 고민이 아니다. 없지 그러면. 인간의 본성은 눈앞에 있는 고기와 떡을 먹고 싶어서 그러니까. 난리치는. 근데 이게 이제 보면은 윤 후보, 김종인 위원장, 준스톤 삼각 이거잖아. 근데 일단 심플하게 그냥 김종인 위원장하고 준스톤도 그냥 한편으로 놓을게. 그것도 약간 입장이 약간 달라. 내가 알기로 그러니까 조금 조금 노리는 조금 것도 다를 수 있어요. 조금 달라. 노리는 것도 다르고 달라. 근데 어쨌든 왜 내가 그러면 윤 후보 한쪽, 김이 한쪽 이렇게 넣냐면 언론 기사상으로는 캠프를 확대하자, 캠프를 줄이자. 준스톤하고 김정은 위원장은 당연히 캠프 리셋해, 사정리해, 새로 리셋해 이렇게 할 거고 윤 후보가 아니라 윤 후보 측은 기존에 우리를 도와줬던 사람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정리 이럴 거야. 이런다는 게 보도가 되잖아요. 뭐 당연한 각자 입장을 얘기하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건 윤 후보의 진짜 본심이 뭐고 어떻게 해야 하냐 이거거든요. 근데 나도 캠프 누나 아까 얘기했잖아. 캠프 취재해 보면 그 후보 본심이 뭐야? 그럼 다 달라. 내가 봤을 때 이거야. 본인들이 보고 싶은 방향으로 그렇지, 보고 본인이 싶죠. 보고 싶은 걸 보지. 나 몰라. 난 모르겠어요. 모르니까. 저 모르겠어. 그러니까 누나 모른다 그랬잖아. 다 달라. 내가 봤을 때는 윤 후보는 정리하는 거야.
또 반대로 또 어느 쪽은 내가 봤을 때는 다 끌고 가는 거래. 달라. 근데 나는 취재프라서 뇌피자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윤 후보가 끌고 갈 거라는 얘기는 왜 나온 거냐? 근본적으로 윤 후보 스타일이 검찰총장 좀 누나 유명하잖아. 총장 때부터 그렇지. 자기 새끼 챙기는 거 잘하는 걸로. 네, 맞아요. 사실 네. 이번에 검찰총장 갈 때도 자기 새끼를 다 챙겨서 사실 그때도 말은 많았잖아. 너무 자기 새끼 그렇지. 챙긴다고 검찰 인사. 처음 인사했을 처음 때. 인사할 때. 예. 인사할 때. 그러니까 나를 이렇게 내가 정치권 들어 나를 도와서 나를 이겼던 사람 버릴 수 없다. 나 보스 기질 있으니까 끌고 가야 돼. 이런 기본적인 생각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글쎄 윤 후보는 뭐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맞는 것 같은데 이번에 정치권 들어와서 엄청난 나름대로 생각지도 못한 공격을 받고 쉽게 이길 줄 알았던 거 마지막 그래도 또 고생 좀 하면서 뭘 해야 선거를 이긴다는 거를 기본적으로 체득을 했을까 본능으로 맞아요.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의 본성으로 체득했을까 네. 내가 이 타이밍에서 뭘 해야 이긴다 그럼 답 나왔을 거라고 근데 봐 사람 재산 제로는 게 사람 자르는 거다 그렇지. 그거 있잖아 옛날에 재벌들이 한참 우리나라 컨설팅 받을 때 왜 봐도 얘를 맞아요. 오너가 가서 어이 니네 부서 그만둬. 자르래 이러면 난리 나잖아 응. 근데 그래서 야 맥킨지가 니네 자르라는데 컨설팅 받아 맥킨지 세계 넘버원 니네 자르래 그러고 자르잖아 그리고 돈 엄청 줬잖아요. 좀 그치. 어? 지금도 마찬가지. 예를 들어 가가지고 나 윤 총장 가가지고 아까 내가 말했던 선대위원장한테 저 뭐 선배들 이제 집에 가십시오. 난리가 날 거 아니야. 그렇지. 영감님이 자르라는데요? 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저는- 칼을 들여서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영감님이 자르라는데요? 영감님 아시죠? 나 영감님 못 이겨. 우리 아버지 친구. 끝. 이렇게 해서 중진을 정리하고 캠프를 리셋을 해야 돼. 그래야 대선을 이기고 그래야 이기는 건데 그렇지 않으면 그 중진들은 절대 밀려나려고 그러지 않을 거야. 왜? 지방선거가 내일 보는데?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않아? 근데 지금 저거 뭐야 중진들 그 다 데리고 가가지고 이겨? 아니 어쨌든 민심 진 건 맞잖아. 그렇지. 아니 우리가 어쨌건, 아닌 건 후보한테 아닌 네. 거로 인정을 하고 대책에서 답이 나오지 아닌 걸 자꾸 맞다고 기다고 안 나와. 그렇지. 아까 그렇지 않아? 저 문자가 딱 맞네요. 왕팬님이 우리 맨날 보내주신 문자잖아. 4.7 보궐선거 때도 국힘이 이긴 게 준스톤이 잘못된 부분 인정부터 시작을 해서 된 거다. 대선 역시 국힘 비판할 건 비판해야 중도가 움직입니다. 준스톤 없는 국힘 날라갑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책임당원 올림이라고 그러니까 하셨어요. 우리가 자신감을 잃지 않자는 게 아니라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나쁜 거 다 해놓고 그걸 맞아요. 메꿔 나가야지. 야뭐 대장동이고 뭐 이러니까 무조건 이겨. 정권 교체율 60%니까 이겨. 그리고 선거 이기면 뭐 다 이겼다. 근데 그리고 저는 제가 이제 왜 그렇게 약간 초탈한 것처럼 말을 했냐면 저는 MB 때는 이제 약간 이너서클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이너서클에 가까웠기 때문에 여러 경험을 하고 이제 가까이서 볼 네.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 제가 이렇게 그때부터 이렇게 쭉 돌이켜 보면 후보하고 보통 대통령 후보나 대통령하고 나이 차이가 한 자식벌로 나면 말을 하기가 편해요. 자식벌로 자식벌 나면? 정도가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순수하다고 생각하셔. 그러니까 우리 때도 그 큰 딸이랑 우리가 동갑이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아니 사실 아시잖아요. 이제 법사위 같은 데 들어가면 우리 친구들은 그 상임위원회 회의실에 못 들어오고 복도에서 이렇게 그냥 가부좌 틀고 앉아서 바닥에 앉아서 이거 뭐 적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차이가 나니까 뭐 내가 누구한테 뭐 우리 친구를 검사장 시켜주세요. 대법관 시켜주세요. 뭐 이럴 청탁이 되나요? 우리 안 부장이 되지, 안 되지. 될까 말까 막 이러는데 인사청탁을 해봤자 뭐 할 것도 없고 그리고 엄두도 못 냈었지만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거는 이해관계가 덜 껴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순수하다고 생각해서 얘기를 들어는 주시더라고 어른들이. 그리고 아니면 쌓여온 세월이 긴 그 친구들 그러면 서로 사고방식도 잘 알고 하니까 그렇지. 그 조언을 잘 듣고 그다음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권에 들어와서 멘토 역할을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이제 한 10살 이런 나이 차이. 지금 우리 후보랑 제가 한 그 정도 나이인데 참 어중져요. 우리는 약간 때도 묻은 것 같고 뭐 이래서 참 어중지던데.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제가 해보니까 박근혜 대통령 때 대선 캠프에서는 별 역할을 안 했어. 뭐 이름만 거의 뭐 걸어두고 이랬었는데 저희가 이름은 또 당 선대위에는 뭐 전현직 의원이 어떻게든 이름은 거의 들어가서 그렇죠. 가요. 그래서 하는데
그때 그러니까 막 저는 거의 외곽 거의 책임 당원 중에 한 명 이 정도 수준이었을 거 아니에요. 의미 없는 사람이었는데도 우리가 여당이 되면 사실은 여당에 속해 있는 사람은 일정 부분 억울한 일, 서러운 일은 별로 좀 덜 당해요. 사실 솔직히 너무 솔직히 말씀드리나? 그러니까 지금 우리 캠프에 초기에 몸담았던 사람들 그리고 지금도 뭐 이렇게 우리가 관여했던 분들은 우리가 여당만 되고 정권 교체만 되면 명분이 있는 거 아니에요. 정권 교체가 돼야 된다는 명분, 우리의 이제 명분이 있는 거고 그리고 아주 개인적인 그 자신의 사익 추구가 왜 없겠어요. 사리사욕 있지 사람이. 근데 사리사욕으로 보더라도 이게 정권 교체가 돼야 내가 챙길 그렇지. 사익이 조금이라도 있고 그게 내가 돼야. 전화할 때 억울한 일 있으면 전화해서 하소연할 때라도 있는 거예요. 뭐 해결은 안 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약간 좀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좋지 않겠나 정권 교체 싶어요. 대의를 네, 위해서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참 오늘 기사상으로도 그렇고 오늘 아까 댓글도 그런데 또 갑자기 이제 이준석 대표를 뭐 거의 뭐 탄핵해야 된다는 취지의 막 뭐 당원들이 막 올리고 뭐 지금 그러니까 뭐 약간 지금 뭐 윤석열 후보에 도움 안 된다 뭐 이러면서 지금 뭐 당원들이 막 그런 분들이 좀 있나 봐요. 이거는 좀 이거야말로 이게 저기 대선 패배 그 가는 길 아닌가? 만약 이준석 대표하고 윤석열 후보 갈라서면 그렇게는 안 돼야죠. 그리고 권성동 의원님이 비서실장이시잖아요. 네. 근데 권성동 의원님이 이준석 대표를 전당대회 때도 돕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건 추측이에요. 추측. 확인이 안 네. 돼요. 확인이 안 되는데 그리고 우리 캠프에도 초기 아주 멤버들이 정치인들, 당협위원장들은 이준석 대표 도왔던 사람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와서 저는 이제 딴 데 좀 걸쳐져 있었는데 와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하고 좀 허심탄회하게 뭘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권성동 비서실장도 그런 데 있어서 대표적인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당이 그렇게 분열하는 건 벌써 사람들이 볼 때 기득권 같이 생각해서 이제 저 밥그릇 싸움 하나 이렇게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다 됐다고 생각하고 뭐 지금 지금 자꾸 정권 교체 오늘도 제가 이렇게 일반인들을 만나고 왔는데 자꾸 정권 교체랑 대장동 게이트 얘기만 하지 말고 그것도 해야 되지만 어떻게 해서 이제 먹거리 그러니까 그렇지. 신성장 동력을 마련하고 어떻게 해서 젊은 사람들한테 희망을 줄 건가 정책을 좀 머리에 와서 꽂히는 정책을 그렇지. 발표를 좀 해달라. 그게 우린 발표 많이 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직 아쉽다. 잘 그리고 몰라요, 사실. 그렇죠. 그리고 그런 모습이 없다 이러는데 우리 그렇게 하면 이게 이 선거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게 그리고 지금 저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지금 몇 달 안 남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럼 이 추세가 갈 거냐? 거의 누구는 조선 왕조 500년이라 그러고 누구는 40년이라 그러고 뭐 그렇지. 이러는데 몇십 년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할 걸 다 하고 아마 김 변호사도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은데 할 걸 다 하고 진인사 대천명 해야지. 그렇지. 예, 맞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긴 예. 것처럼 벌써 들떠 예. 있으면 쉽지 않지. 자, 그래서 몽드님, 선거는요. 저 요거 문자 좀만 읽고 갈게요. 오늘 왜 이렇게 윤석열파, 준소파 싸우십니까? 하루 이틀이야? 댓글에서. 맨날 하루 이틀. 근데 요즘에 되게 다시 그래? 심해졌어요. 우리 주적은 저쪽입니다. 또 네. 후우님, 솔직히 이두하 변호사님 경선 캠프 100점 만점 몇 점 주세요? 저는 잘 주면 60점 드리는데 후우님도 저희 왕팬이에요. 윤 총장님이 권성동 대신 장제원을 시킬 정도로 감이 없으시면 차라리 차르한테 맡기세요. 이건 되게 세게 하시네요. 그러니까 지금 뭐 사실 뭐 저희도 장제원 의원하고 이제 친분이 없는 게 아니어서 좀 굉장히 조심스럽긴 한데 뭐 사실 뭐 그 기사상으로 권성동 의원이라 원래 장제원 의원을 비서실장 시키려고 했다 이런 기사들이 좀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확인이 안 된 건데 기사로 나와서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오히려 이건 그냥 제 추측인데요. 그냥 이양수 의원이 처음에 이제 아마 여기 네. 방송 나올 때도 비서실장 얘기가 오고 가고 할 때 나왔죠. 맞아요. 그래서 지금도 오신 게 이양수 의원이 일정 부분 비서실장 역할을 좀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권성동 의원님은 이제 비서실장이라고 하지만 사선이잖아요. 사선이 비서실장을 한 경험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후보가 표현을 간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당 대표와 그다음에 당 대표랑도 좀 관계가 좋다고 생각하시고 그다음 김종인 위원장과 이런
그리고 다른 분들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여러 추천을 하시는 분들하고 이런 간사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고 저는 그 처음부터 우리가 한 재선급이죠. 이양수 의원님이 재선급에서는 나이도 챙기고 이러면 이양수 의원님이 비서실장 역할을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를 좀 했었고 저희가 또 추천하기로는 뭐 얘기해도 되겠죠, 그죠? 네. 뭐 여성 같은 경우는 이제 김은혜 대변인을 전 홍보위원장을 추천을 많이 했었고 그리고 전주혜 의원도 추천이 좀 들어왔었고 원내 대변인 하니까. 그랬었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추가 인선도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보고요. 그리고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 인사는 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저도 그러니까. 지금 기사는 나왔는데 기사에 저도 설이 너무 많아. 네, 그게 확인은 안 되는 거라서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후보가 지금 그 김태현 변호사가 얘기한 것처럼 정치권에 들어와서 정말 압축적으로 여러 가지 압축적 훈련하는 거지. 막 짧은 겪어서 걸로. 그러니까. 이게 학습 능력이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 이제 저를 예를 들게요. 저 같은 사람도 정치권에 조금 몸을 담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꼭 책임져 줘야 된다는 생각을 서로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그냥 자리를 달라고 할 때 그런 말을 할 수는 있지만 후보와 그렇게 쌓인 세월이 긴 건 아니죠. 그리고 그렇죠. 아까 경선 캠프도 우리가 100점 만점에 얼마냐 그랬지만 저는 이제 몸담았던 사람이니까 이렇게 제가 말을 잘못하면 같이 일한 분들이 서운하실 수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항상 그래요. 캠프는 이제 거의 완성되고 또 거의 이렇게 조금 모양을 제대로 갖춰지면 선거가 끝났다. 그러는데 그런 아쉬움이 항상 남아요. 예. 요 얘기 이제 구성은 앞으로 조금 더 봐야겠죠. 네. 이게 너무 지금 뭐 복잡한 그 것들이 많이 엮여 있어서 일단 여기까지 이제 좀 정리를 한번 해보고요.